지금 수조지 맞춤을 전부 노출로 했으니까 요거 지금 이게 3.2칸대거든요. 외월이 중자 3.2칸대에 맞췄는데 요걸 현장 수심에 맞춰서 던져보면서 낚싯대 길이라든지 원줄에 따른 그 현장지 맞춤 방법을 한번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띄운 상태에서 포인트에 던졌을 때 그 3칸대 미만, 짧은 대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노출이 돼도 됩니다. 3.2칸대 정도 된다면 한 케미 반 정도,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하시면 되고 3.6, 40이 넘어가면 3.6 같은 경우 한 3분의 1, 40이 넘어가면 수면 일치, 바늘 없이입니다. 바늘 없이 수면 일치 정도로 맞춰주면 됩니다. 좀 전에 그 수조지 맞춤을 한 요 3.2, 수보 3.2칸대거든요. 3.2칸대 카본줄 2호로 수조지 맞춤을 한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현장지 맞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만약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면서 카본줄을 사용할 때 현장지 맞춤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카본줄도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모노줄과 마찬가지로 현장지 맞춤의 방법은, 순서나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수심 먼저 찾고 챕이 내려서 4, 50cm 내려서 뜬 상태를 보고 케미 노출 상태를 보고 찌맞춤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케미를 보는 시간, 그거를 좀 짧게 보라는 겁니다. 10초를 최대한 남기지 마십시오. 던지고 나서 찌가 케미가 안착되고 나서 그 시점부터 한 5초에서 10초 이내로, 그 사이로 케미 노출을 판단해야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카본줄은 2호 이상으로 굵은데, 이게 굵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에 접촉하는 면적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자꾸 내려갑니다. 그걸 보고 무겁네 해서 깎아주다 보면 결국 가벼운 찌 맞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그렇게 가벼운 찌 맞춤을 해놓으면 자꾸 떡밥이 풀어지면 채비가 앞으로 끌려가서 찌탑이 올라오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니까, 케미의 노출 정도, 특히나 카본줄을 사용할 때는 케미가 딱 안착되고 나서 5초에서 10초 정도 사이로,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지금 요거보다는 아까 얘가 수심이 깊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올릴 때는 스토퍼 움직일 때 꼭 침을 묻혀서 하나씩 30cm 간격, 바쁘더라도 차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해야만 요 원줄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됐다 싶으면 이렇게 던져보면서, 역시 이것도 찌탑 10cm 정도가 물 바깥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지금 주황색이 한 5cm 정도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10cm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위벨이 바닥에 닿은 거니까 수심 측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띠를 한 4, 50cm만 내려주십시오. 요래 갖고 던졌을 때 노출되는 케미의 높이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만 보이는 상태네요. 3분의 1 정도 보이다가 원줄을 밀어주면 거의 수면일치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카본 2호 줄을 수조에서 케미 전부 노출로 맞췄는데, 지금 한 3m 정도 수심 되는 곳에 던져보니까 거의 수면일치, 케미 3분의 1 보였다가 수면일치 되는 그런 형태로 무거워졌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수심에서 이렇게 위에다 놓지 않고 원래 수심 찾아가지 않고 포인트에 던지되
바짝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m 수심이라고 보고요. 요 정도 수심, 노지 낚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찌기리가 이게 중짜면 50cm니까 1m 10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채비까지 해서 요 정도 수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케미가 거의 전부 다 보입니다. 지금 깜장색이 보였다 말았다 그러거든요. 지금 수심, 얘가 3m 수심 정도 되는데 바닥에서 2, 30 수심 측정을 해가지고 4, 5cm 내려서 바닥에서 결국 2, 30cm 정도 내려서 제수심에서 이 찌맞춤을 확인해 보면 케미가 요만큼 조금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찌를 뭐 수심 파악하지 않고 적당히 한 1m 되겠지 해갖고 1m 밑에 찌밑 수심을 50cm만 준 상태에서 거의 표층에 던져 보니까 케미가 다 나옵니다. 케미 꼬지가 보일락 말락도 이 수조에서 맞춘 상태 그대로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같은 찌맞춤이라도 찌 높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찌맞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노출 정도가. 그렇다고 보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현장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수심부터 파악하고 반드시 찌를 내려서 밑에서 2, 30cm만. 원래 제일 좋은 건 요만큼 달랑말랑 맞추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근데 바닥에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2, 30cm는 띄워라. 그래서 4, 50cm를 내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케미 노출이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찌맞춤 할 때는 공식처럼 아주 외우십시오. 반드시 무조건 계속 던지면서 10cm 나오게, 찌타 10cm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4, 50cm 내린 상태에서 다시 던져서 케미 노출 정도를 보고 맞춰라. 요거는 아주 공식적으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카본줄 현장 찌맞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조에서 카본줄 2호로 전부 노출, 케미 전부 노출도 맞췄던 게 이 3m 이상 수심에 가면 요 정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3m 수심인데도 불구하고 상층부에서 그대로 맞춰보면 거의 전부 노출 그대로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사실은 이 찌맞춤의 변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3.2칸대의 카본 2호 정도 되면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케미 반 정도. 사실은 3분의 2 정도 되는데 이 3분의 2가 멀리서 보면 케미 반이로 보이거든요. 케미 반 정도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심을 파악하고 수심에서 2, 30cm 띄운 상태에서 포인트에 던졌을 때 3칸대 미만, 짧은 대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노출이 돼도 됩니다. 3.2칸대 정도 된다면 한 케미 반 정도,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하시면 되고 3.6, 40이 넘어가면 3.6 같은 거 한 3분의 1, 40이 넘어가면 수면 일치, 바늘 없이입니다. 바늘 없이 수면 일치 정도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2호 줄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난 챔질이 있어서 최소한 3호 줄은 써야 되겠다. 3호나 4호나 5호 원줄을 더 굵게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무겁게 가주셔야 됩니다. 무겁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무겁게 해줘야 되느냐면 3칸대 이하 짧은 데가 케미 반이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3.2만 넘어가면 다 수면 일치로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쇠링 대자 2개 정도 무겁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미 반 정도 무겁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떡밥 낚시는 거의 않고 생미끼 낚시만 한다. 그리고 항상 노지 나가면 다대 편성을 하고 새우나 뭐 옥수수, 그 다음에 참붕어 같은 그런 낚시만, 대물 낚시만 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케미 끝 수면 일치,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바늘 달았을 때는 가라앉아야 되지만
바늘은 안 달고 이 수면 일치로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바늘 달고 한두 몽 내놓고 낚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현장 변수, 뭐 대류가 있다든지 또 수로라서 유속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흐르지 않을 정도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찌링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카본줄이 모노줄보다 무거운데 그러면 카본줄을 사용하면 이 줄무게를 감안해서 오히려 모노줄을 이렇게 맞췄다면 카본줄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수조에서도 그렇고. 근데 왜 무거운 카본줄을 쓰는데 더 무겁게 맞추라고 하느냐, 기준을. 이 부분을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할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낚시인들이 요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부분, 그 중에 세 부분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은 드린 부분이고 지금 네 번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 앞에 세 가지와 함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찌맞춤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찌맞춤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찌맞춤을 위해서 반드시 사실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반대로 이해하기 아주 쉬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세 가지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마지막 하나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첫 번째는 바늘을 달고 맞출 때 이 바늘 크기에 따라서 찌맞춤이 달라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바늘이 크면 바늘 무게가 있으니까 찌맞춤을 더 가볍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0점 찌맞춤을 배우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찌맞춤의 메커니즘이 맞춤 목수보다 더 내어놓는 찌탑의 무게로 바늘을 눌러서 봉도를 가라앉히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늘을 이 찌탑의 무게로 눌러줘야 되니까 바늘이 크면 그만큼 더 무거우면 눌러주는 힘도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맞춤을 무겁게 해야만 안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이해하기 힘드시면 외우십시오. 만약에 바늘을 달고 찌맞춤 한다면 큰 바늘 쓰면 그만큼 무겁게 수면일체나 가라앉게 맞춰야 되고, 미늘 없는 작은 바늘 쓸 때는 뭐 케미 전부 노출이나 뭐 3분의 2 정도로 가볍게 맞춰도 된다. 이렇게 작은 바늘은 가볍게, 큰 바늘은 무겁게, 이렇게 아예 외워두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근데 그 바늘 달고 맞추는 부분은 요 수입엘 채비를 할 때는 무바늘 찌맞춤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찌탑 높이입니다. 좀 아까 제가 그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부분 내가 낚시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한목을 내놓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올라오면 이게 따라 올라오니까 채비가 가벼워지고, 더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게 되니까 이게 무거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아까 여기서 실험을 제가 해드렸죠. 근데 반대입니다. 물속에서는 반대입니다. 요 맞춤목 요거보다 더 내어놓으면 요 무게만큼 눌러주니까 채비가 더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거보다 더 들어가면 본인이 잘못 던져서 깊은 곳으로 갔다든지 고기가 끓고 들어갔다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내려가면 또 보기 싫어서 찌를 조금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꼬지가 잡히면 원래 상태보다 찌탑이 적게 나오면 밑에 채비는 떠오른다, 까꾸로 움직인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이 세 번째는 사각지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붕어가 미끼를 먹고 올라와도 찌에 반응하지 않는 구간, 그걸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전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저 같은 경우는 목줄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찌맞춤을 가볍게 해서
봉도를 이렇게 띄워놓고 바늘만 닿게, 미끼만 닿게 해놓으면 고기가 요거 미끼를 먹었을 때 요 바늘 무게 이렇게 들고 올라오니까 요 상태로 그대로 올라오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느냐. 자,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아니라는 게 거의 판명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실험을 해드렸지만 이 상태에서 이게 두 바늘 중에 한 바늘 들었을 때는 오히려 이 사각지대가 두 배로 커집니다. 이게 이 사각지대는 봉돌이 바닥에 닿아 있을 때는 요 목줄 길이만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목줄의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 말씀을 굉장히 지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될 겁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혹시 무거워서 못 올리나, 조금 더 가볍게 해서 봉들을 띄워놓고 미끼만 닿게 하면 더 잘 올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모노줄을 가늘게 사용하고 찌맞춤을 정밀하게 하고 외바늘 채비를 쓴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특히나 두 바늘 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각지대를 두 배로 키우는 결과가 되니까 바닥 낚시 찌맞춤은 최소한 밑에 봉들이 바닥에 닿아야 된다. 그래서 목줄이 누워야만 사각지대도 줄고 붕어가 흡입할 때 이무감도 줄어든다. 먹기에 편하다. 그래서 봉도를 바닥에 닿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모노줄보다 카본줄이 무거운데 그러면 원줄이 무거우니까 찌맞춤을 더 가볍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기준을 더 카본줄일수록 또 굵을수록 줄이 무거운데 찌맞춤은 더 무겁게 하라고 합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줄은 이 부분은 찌에서부터 봉돌까지 이 부분은 침력으로 작용을 하지만 이 뒷줄 찌서부터 초리대까지는 눌러주는 개념이 아니라 당겨주는 개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게 가끔 보면 이 찌맞춤을 할 때 설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카본줄 3호줄을 이 3.2칸 떼면 5.7m니까 그걸 뚫뚫뚫 말아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는 분들이 있어요. 찌맞춤을 이렇게 해놓고 한번 카본줄을 5.7m를 여기다 달아보자. 무게가 얼마가 되나. 그러면 쭉 내려가 버립니다. 야, 엄청나게 무겁구나. 카본줄이 무거우니까 그만큼 가볍게 최소 한 이만큼 해줘야만 카본줄이 눌러서 이렇게 찌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거는 수조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눌렀기 때문에 무게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낚시를 할 때는 요 부분, 요 밑에 부분만 침력으로 작용을 하고 요 부분은 침력보다는 이게 결국 이렇게 저쪽에 낚시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카본줄이 비중이 있어서 배가 밑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바람이 불면 옆으로 배가 나옵니다. 옆으로 이렇게 대류 현상에 의해서. 그러면 역시 옆이 당겨주는, 이게 대류가 이렇게 배가 나오면 밑으로 나오든 옆으로 나오든 줄 길이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찌를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겠죠. 찌를 당기기 때문에 채비가 앞으로 들리는 겁니다. 오히려 가벼워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줄이 눌러주니까 이게 찌가 내려가죠. 찌가 내려가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찌가 내려갈수록 찌맞춤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들리면서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긴 대를 사용할수록 또 원줄을 굵게 사용할수록 해보면 바람이 부는 날 던져놓고 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떡밥 낚시를 할 때 떡밥이 풀어지면 자꾸 찌가 앞으로 당겨지면서 찌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배가 나오든지 옆으로 배가 나오면서 찌를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카본줄이 무거운 것도 원인이 되지만 카본줄은 대부분 2호 이상으로 굵게 사용합니다. 굵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본줄이 됐든 모노줄이 됐든 2호줄 이상 굵게 사용하면 결국 단면적이 넓어져서 대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결국 찌를 당기는 힘이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채비가 원래 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맞춰줘야만 그대로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앞으로 뜨면서 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서 이것도 공식적으로 외우십시오. 공식같이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외우십시오. 카본줄을 사용할수록, 카본줄이 굵게 사용할수록, 또는 같은 카본줄이라면 낚싯대 길이가 길수록 찌맞춤은 더 무거워야 된다. 가벼운 카본줄 같은 경우는 2호줄 같은 경우 한 3분의 2 정도 맞추면 되지만, 같은 2호줄이라도 4칸대는 수면 일치로 맞춰야 되고, 만약에 짧은 데라도 카본줄 3, 4, 5 이런 식으로 굵게 쓸 때는 거의 수면 일치로 맞추면 된다. 이런 식으로 카본줄일수록 오히려 찌맞춤은 모노줄보다 무겁게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